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7일 3과목 전기기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많이 늦었죠. 여러분들이 별로 기다리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군요.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이 좀 허접했나요?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되는 걸작 작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좋아요로 미래의 훌륭한 동영상에 투자하세요. 자, 41번 3300, 220V 단상 변압기를 세대를 삼각형 -Y가 결선하고 2차 측 선간에 15kW의 단상 전열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선을 삼각형 삼각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몇 kW로 되는가? 이거는 이제 3분의 1로 떨어진대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모르겠고 15kW 나누기 3을 해서 답은 5입니다. 42번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히스테리시스 전동에 대한 설명 답은 회전 자극은 고정 자극에 비해서 항상 각도 이거 뭐죠? 델타인가요? 시그마인가요? 시그마 H만큼 뒤진다. 각도 요만큼 뒤집니다. 앞서는 게 아니고 뒤집니다. 히스테리를 많이 부리면 뒤진다. 자, 그 다음에 43번 직류기에서 계좌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석의 권선에 전류를 흘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계좌라고 하면 여자라고 했죠. 그래서 계좌 나오면 여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사이클로 컨버터는 이 교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교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모르겠지. 어쨌든 교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직류, DC는 직류죠. 직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틀린 말이 되는데 요거를 틀리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교류니까 직류라는 말 나오는 게 틀린 것입니다. 45번 1차 전압은 3300V이고 1차 측 무부하 전류는 0.15A, 철소는 330인 단상 변압기의 자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럼 자화 전류 I 파이는 루트 I0 제곱 마이너스 IA예요. 그러면 이 I0는 여자 전류예요. 여자 전류는 무부하 전류예요. 여자, 계자, 무부하 다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여자 전류 재료 0.15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철손 전류는 철손이 지금 33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철손 전류는 철손 나누기 그 전압 V1 1차 전압 철손 나누기 1차 전압에서 330 나누기 3300을 하면은 이거는 0.1이 되죠. 그래서 0.15 마이너스 0.1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답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0.112가 됩니다. 46번 유도 전동기의 안전운전의 조건은 단 TM은 전동기 토크, L은 부하 토크, N은 회전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동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 시동을 딱 켤 때 전동기가 확 돌아가죠. 그러니까 전동기 토크는 처음에 이렇게 힘을 많이 쓴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하 토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부하 토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이 부하 토크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이게 부하 토크가 더 큰 형태, 앞에서는 전동기 토크가 더 크고 뒤에서는 부하 토크. 안전운전 조건은 전동기 토크가 더 큰 형태입니다. 자, 47번 삼상 권선용 유도 전동기 기동 2차 측에서 외부 가변 저항을 넣는 경우는 이 비례추의 원리는 최대 토크 슬립 중 최대 토크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답은 가변 저항을 넣는 이유는 기동 전류 감소와 기동 토크는 증가. 기동 전류 감소, 기동 토크는 증가. 말은 많이 해야 돼. 토크는 많이 해야 돼. 전류는 감소해야 되는 거야. 이 삼상 권선용 유동기
기동 2차 측의 외부 가분 저항을 넣는 이유는 기동 전류 감소와 기동 토크 증가입니다. 48번 극수는 4이며 전기자 건선은 파권, 전기자 도체수가 250인 직류 발전기가 있다. 이 발전기에 1200rpm으로 회전할 때 600V 기전력을 유지하려고 1극당 자속은 몇 웨바인가? 그러면 직류 발전기의 유기전력 E는 60A 분의 PZ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P존을 60개 치킨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여기 파권은 A는 2라고 그랬죠. 이게 극수가 4이면은, 이게 파권이면 A가 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권이면은 A가 2고, 뭐, 다른 거면은 뭐 A가 뭐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파권은 A가 2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60A이니까 60 곱하기 2가 되고 P는 극수 4죠. 그래서 4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N은 얼마인가요? N은 1극당 자속은 그러니까 N을 구하는 거네. N을 몰라 지금. 맞나요? 아니지. N이 1200이에요. 1200이고 지금 자속 Z0를 구하는 건가요? 250은 뭐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Z파이를 구하면은 여기 이제 E는 600이죠. E는 600. 그러니까 E는 600. 아까 60A가 2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2를 분의 4 곱하기 Z 곱하기 1200, N은 1200으로 나눠주면은 Z파이가 15가 나와요. 15를 전기자 도체수 Z250으로 나눠주면 0.0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 회전자의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유도자 주로 사용하는 고주파 발전기. 우리 여러분 유도를 하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그럼 고주파 마사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주파 발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J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JT의 T는 트랜지스터의 약자예요. 근데 여기는 뭐 사이로지스터인가 뭐 이런 걸 적어놨네요. 그렇게 해서 틀렸어요. 비폴로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예요. 자, 그 다음 51번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2S 및 2차 주파수 F2S와 S의 관계는 단 이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력이며 F1은 1차 주파수이다. 이건 모두 슬립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E2S는 S 곱하기 E2, F2S는 S 곱하기 F1이 됩니다. 모두 슬립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준 게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슬립밴이라니까 1-S도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 변류기 2차 측을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는 전류기 교체 2차 측 절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요. 2차 측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는 2차 측 절연 보호, 2차 측 단락, 2차 측 절연 보호. 단자 전압 220V, 부하 전류 50인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여기서 전기자 정원 0.2옴,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자, 그러면 E는 기전력 E는 V 곱하기 RA 곱하기 IA예요. IA는 I 곱하기 IF인데 여기서 IF는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니까 IF는 무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 그래서 이건 무시하고 그래서 IA가 결국은 0.2가 되는 거예요. 전기자 저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V는 220, 단자 전압은 220이니까 220 더하기 0.2 곱하기 부하 전류 이게 부하 전류 이게 IA네요. 이게 IA고 RA 계좌전류 전기자 반작용 무시해가지고 그냥 RA가 뭐가 무시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0.2 곱하기 50이에요. 이게 한지가 좀 오래돼서 0.2 곱하기 50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곱해줘. 0.2
0.2 곱하기 50 더하기 220 하면은 2가 나와서 답은 230입니다. 0.2 곱하기 50 0.2 곱하기 50에서 10 해가지고 230입니다. 결국. 자, 54번 기전력 1상이 2제로이고 동기 임피던스 1상과 ZS인 이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시킬 때 각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시그마 S의 위상차가 있으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한쪽 발전기로 공급되는 1상당의 전력 W는 이게 수수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수전력. 다른 쪽 공급되는 수수전력. 공급되는 거니까.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수수전력은 이거예요. EZS분의 E0의 제곱 곱하기 사인 시그마. 사인 뭐야? 델타인가요? 사인 델타 S. 델타인가? 이게 뭐예요? 이거. 돼지꼬리. 돼지꼬리 S. 아, 좀 알았는데 또 기억이 한지 좀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수수전력은 이렇고, 동기전력은 이 똑같은 거에다가, 코사인 돼지꼬리 S. 코사인 돼지꼬리 S를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거에다가, 코사인 돼지꼬리 S는 동기화력, 사인 돼지꼬리 S는 수수전력이 됩니다. 그럼 동기화력은 뭐냐면 상차 간의 변화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그 다음 55번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이 1로 운전하는 동기전동기를 동기조상기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 전동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을 이제 V 곡선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A가 요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반으로 나눠서 여기가 1이래. 코사인 1이 1인데래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 정류도 증가합니다. 역률 앞서고 전기자 정류는 증가합니다. 증가시키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자, 56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주자속이 왜곡되겠죠. 반작용이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자속이 또 감소하게 된대요. 뭐 안 좋은 거니까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병렬 운전할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를 IA, IB 1차측으로 한산한 임피던스를 ZA, ZB 100분율 임피던스 강화를 ZA, ZB 스몰 ZA, 스몰 ZB 전격 용량을 PAN, PBN이라고 한다. 이때 부하 분담에 대한 관계를 옳은 것은 부하 분담은 용량에는 비례한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례를 하겠죠. 근데 퍼센트 Z에는 반비례를 한대요. 그래서 요게 A, B잖아요. 퍼센트에는 반비례를 하니까 요거는 BA 거꾸로 되겠죠. 용량에는 비례하니까 똑같이 A, B가 되겠죠. 요거랑 똑같이 A, B. 요거는 BA.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8번 단상유도 전압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전압 강화 경감입니다. 단상유도 전압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전압 강화 경감.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경감하네요. 그 다음 59번 동기 리액턴스 XS는 15, 전기자 권선정 RA는 0.1, 삼상중 일상의 유도 기전력이 E는 6400V이다. 단전 전압 V는 4000V, 부하 돼지꼬리는 30도이다. 비철극기인 삼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이 삼상은 일상의 3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P1은 출력 P1은 일상의 출력 P1은 SXS 동기 리액턴스 분의 V 전압 V 곱하기 E는 기전력 곱하기 사인 델타인가요? 사인이 돼지꼬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3만 곱해주면 삼상 출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 곱하기 XS는 어떤 거? 10이죠. 10에다가 V는 얼마였죠? V는 4,000 곱하기 또 E는 얼마였죠? 6,400 곱하기 사인 30도라고 했죠. 사인 30에다가 킬로와트를 물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답은 3840
킬로와트입니다. 60번. 60Hz 6극의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전격 부하 시 회전수는 1140rpm이다. 이 전동기를 같은 공급 전압에서 전 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외부 저항은 몇 옴인가? 단 회전자 권선은 Y결선이며 슬립링 간의 저항은 1옴이다. 0.1옴이다. 이건 답은 0.95예요. 이게 설명이 복잡해요. 그 선생님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0.95입니다. 답은. 요번에는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자, 4과목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게르프 전달 함수 GSHS로부터 근 궤적을 달성할 때 실수 측에서 정근선의 교차점은, 이 교차점은 이게 P-Z, 그러니까 P의 극수 마이너스 Z의 개수 요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였어요. 그래서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분모를 0으로 만들면 S가 0, S는 마이너스 1, S 마이너스 2, S 마이너스 4가 되면 이 P가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요 네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Z는 분자를 0으로 주는 수래요. 그러면은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려면 K는 0, 그 다음에 요 S는 2, 요 K라고. 하여튼 요 S는 2, S는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K가 0, 그러니까 0점, 결국은 0점, 요거는 2, 3, 하여튼 요게 이제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니까 4개가 돼요. 그 다음에 Z는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게 0점과 이게 Z가, K는 안 들어갔나 봐. 0점과 K는 상수니까 이게 K가 아니고 S인가 봐. S. 그럼 이 0점과 그 다음에 S는 2, S는 3 이래갖고 2개예요. 개수는 2개예요. 그래서 4-2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시그마니까 요걸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빼기 2와 3이니까 5죠. 빼기 5니까 12가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나누기 2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특성 방정식 SS 4승 플러스 10 S 3승 플러스 11 S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K는 0으로 주어진 제어 시스템에 안정하기 위한 조건은, 이건 뭐 게르프 전달 함수인가 무슨 특성 방정식인가 뭘 푸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0K5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 함수 RS분의 CS는, 이거는 전향의 이득을 1-루프 이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맞출 수 있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전향의 이득은 이것을 다 곱해주는 거죠. A, B, C, D, E까지. 그 다음에 루프 이득은 1 요거 C 곱하기 마이너스 F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CF가 되겠죠. 플러스 CF.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요것도 더 마이너스 요걸 해줘야 되니까 또 마이너스니까 B, C, D 마이너스 G를 곱해주니까 B, C, D, G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적분시간 3. 비례감도가 3인 비례적분 동작을 한 제어 요소가 있다. 이 제어 요소의 동작 신호 XT는 ET를 주었을 때 이 조작량은 얼마인가? 초기 조작량 YT는 0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GS는 K에다가 1 플러스 TS분의 1인데, 여기서 K가 비례감도가 3이라고 했어요. K 대신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T가 시간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3S분의 1을 해줘서,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3 플러스 S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뭘 적분을 하면은 S분의 2가 되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고, 그래서 T제곱 플러스 6T가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와 등가의 논리식은, 이거는 이제 구정을 한번 해주라고 하더라고. 한 번 더
플러스 not B 플러스 not C잖아요. 이거 부정을 하면은 이거 같아지는 거는 not not이니까 이건 A잖아요. 이거 플러스니까 플러스 부정 곱하기 에다가 B 이거는 부정이니까 B 플러스 C가 되겠죠. 요 형태에서 원래 not이 없는 걸 not을 붙였으니까 not을 한번 더 해줘야 되겠죠. not not이니까. 그래서 요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선도와 같은 단위 피드백 제어 시스템 상태 방정식은 단사 상태 방정 S는 T는 CT, XT 제곱 T는 DT분의 D는 CT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다 플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플러스가 나온다고 하던가? 이게 플러스가 나온다. 하여튼 그래갖고 답은 이거예요. x1t는 x2t 둘 다 플러스고 x2t는 마이너스 5x1 가로 t 마이너스 x 제곱 t 플러스 5rt 이게 답이에요. 그 이해를 못했어. 너무 무슨 소리인지 몰라.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엔. 67번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율 제타 이게 제타래요. 제어에서 감쇄율 제타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발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타가 0보다 작으면 발산, 0이면 무제동, 0보다 작으면 부족제동, 1이면 인계제동, 1보다 크면 과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ET의 Z 변화는 EZ라고 했을 때 ET의 최종값 이 무한대는 요거는 요게 무한대, 그러니까 최종값일 때 이 무한대 최종값일 때는 최종값은 리미트 Z는 1로 가요. 이가 무한대로 갈 때 Z는 1로 가고 1-Z-1 곱하기 2Z가 돼요. 최종값일 때는 여기가 좀 복잡해. 그리고 Z는 1로 가. 그 대신에 여기가 복잡하니까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 1로 가요. 근데 이제 최초값은 이가 제로일 때 리미트 EZ는 Z는 이게 0이니까 Z는 무한대로 가요. 이게 반대야. 그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대신에 여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 대신에 요 초기값은 Z는 그냥 간단하게 Z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초기값이고 최종값이에요. 최종값은 Z는 1로 가고 요게 복잡해. 초기값은 Z는 무한대로 가고 요게 간단해요. 네, 블록 선도의 제어 시스템은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의 오차가 0.01이다. 이 제어 시스템 제어 요소인 GCS의 K는 EV는 0.01이라고 K를 물었어요. EV는 0.01 오차 정상 편차 0.01 EV는 KV분의 1이에요. 그러면 0.01은 KV분의 1인데 이 K는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K는 1형제 어깨 이 속도 편차 상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무슨 KV는 K는 1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V는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SGS 곱하기 HS예요. 그러면 GS 곱하기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이 세 개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K 곱하기 200 이 세 개를 다 곱해줘. 이거 세 개 다 곱하고 이걸 다 곱해줘서 근데 S가 0으로 가니까 이 여기다 다 0을 넣어줘요. S 대신에 0을 넣어주면은 결국에는 여기 0 넣어주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는 2겠죠. 2분의 0이니까 200K. 그러면은 KV는 100K가 돼요. 100K. 그럼 KV는 100K니까 이 KV에다가 100K를 넣어주면 K는 1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선도 전달 압수 CS를 RS로 나눠준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까 루프 이득 전향 이득 루프 이득 어쩌고 했죠. 분모는 분자는 이걸 다 곱해주는 거야. 그냥 GS 곱하기 없으니까 GS네요. 근데 분자는 1 마이너스 요거 순환이득인가 뭐였죠? 루프 이득.
1 마이너스 루프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가 플러스 hs.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gs 나누기 1 플러스 hs가 답입니다. 특성 임피던스가 400오hm 회로 말단에 1200보가 연결되어 있다. 전원축에 20kV 전압을 인가할 때 반사파 크기는 이거는 입사파 반사파 이 로 곱하기 입사파가 20이에요. 20을 곱해주는데 이거는 요걸 분모는 이걸 더해주고 분자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요. 1200에서 400을 더해주고 1200에서 400을 빼줘. 그러면은 곱하기 20 하면 이게 0.5가 이게 로예요. 이게 로. 로가 0.5가 되니까 이건 10입니다. 그래서 반사파는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은 H형 4단자 회로망의 4단자 정수 파라미터 A는 이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래갖고 결론은 뭐냐면은 Z1 플러스 Z4가 분자가 되고 Z3가 분모가 된대요. 이건 뭐 몰라 무슨 말이고. 그래서 A는 1 플러스 요거래요. 1 플러스 Z3분의 Z1 플러스 Z4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Z3로 이제 다 해주면 분모를 맞춰주면은 답은 Z3 Z1 있고 Z4 있고 Z3가 또 있죠. 1이 Z3가 될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래요. 그 다음에 FS는 S 괄호 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분의 S 2S 제곱 플러스 S 마이너스 3을 라플러스 역변하는 이거는 뭐 라플러스를 모르겠어요.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t승 플러스 2 마이너스 3t래요. 모르겠어요. 74번 결선된 비접지 하면 영상분 이형이래. 결선 비접지 비접지식회로는 영상분 전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0이래요. 비접지는 영상분 전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 75번 저항 R은 15옴과 인덕턴스 L은 3을 병렬로 접속한 회로의 서셉턴스의 크기는 약 몇 로옹인가? 그러면 BL은 오메가 곱하기 L분의 1이래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15승, 2파이 곱하기 15승, L은 3이죠. 그리고 미리헤르츠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하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 회로를 Y회로 등가변했을 때 임피던스 ZA는 이거는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분모가 된대요. 그러면 요거 J2 더하기 J6 더하기 J8 하면은 요거는 없어지죠. 그리고 4옴만 남으니까 분모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A는 4분의 4 플러스 J2 곱하기 J6 ZB는 4분의 Z6 곱하기 마이너스 Z8 Z가 J8 근데 ZC는 4분의 4 플러스 J2 곱하기 마이너스 J8승이 됩니다. 그래서 뭘 구하는 거죠? ZA를 구하는 거죠. ZA를 구하는 거니까 4에다가 4624J 이거 곱하기 이거는 4624J가 되고 J가 되죠. 에다가 J2 곱하기 J6 하면 2612에다가 J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약분을 하면은 J는 4312 4624 6J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에서 T는 0초일 때 닫혀있는 스위치를 S를 열었다. 이 값은
이거는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 값은 인터체인지. I 나누기 C 인터체인지입니다. 회로에서 전압 VAB는 이거는 2 곱하기 3이래요. 2 곱하기 3. 2, 3은 6. 그래서 6이래. 이건 개방이라서 전류가 안 흐른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압 및 전류가 각각 다음과 같은 유효 전력 W는 역률이 각각 얼마인가? 역률은 유효 전력 W는 뭐 이걸 어떻게 하는데 이건 모르겠고, 역률은 이렇게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역률 어떻게 구하냐면 이 루트 2분의 요거를 다 곱해줘요. 그러니까 VT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0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5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2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2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5의 제곱을 다 곱해서 다 제곱을 해서 더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은 이게 뭐죠? 이 답이 이게 뭘까요? 이거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모르겠네요. 어쨌든 답은 77.6.4, 59.7%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선된 대칭 삼성 부하가 5옴인 저항만이 선로를 통해 평형 삼산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이 P는 1800W이고 역률이 코사인 시타가 0.8일 때 선로에 발생하는 손실이 50W이면 부하의 단자 전압의 크기는 이거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예요. 그러면 P는 아까 1800이라고 했죠. 루트 3 V는 지금 V를 구하는 거죠. V는 곱하기 5.77 곱하기 0.8 5.77 곱하기 그러면은 50은 3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0.5 해서 I가 5.77이 나온대요. 50은 그래서 V가 225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사용 전압이 22.9 가공 전선로에 다중 접지한 중성선과 천가 통신선의 이격거리는 몇 센치인가? 그 다음에 특고 가공 전선로는 중선선 다중 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이거는 60cm입니다. 82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선로에 대하여 누설 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자, 전격 살충기 전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하여야 되는가? 이거는 3.5m입니다. 자, 사용 전압 154km 모선에 접속되어 있는 전력용 캐퍼시티 울타리에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154면은 35에서 164이죠. 이건 6m예요. 6m. 근데 사용 전압이 22.9 가공 전선의 삭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어 있는 경우 가공 전선과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전선으로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1입니다. 이것은 특고압 절연 전선 1. 그 다음에 86번 사용 전압이 22.9V인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특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하면 8m이죠. 나전 335kV 이하면은 나전선일 때는 10, 절연 전선일 때는 8이에요. 그래서 절연 전선이라고 했으니까 8입니다. 자,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입니까? 연동선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는 2.5입니다. 리플풀이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은 몇 프로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하는가? 이것은 10%입니다.
89번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 저항을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성분의 노설 전류가 몇 암페어에 의하면 그 전로의 전련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보는가? 그것은 1입니다. 1mA입니다. 1mA. 자, 그 다음에 수소 냉각식 발전기 및 이에 부속한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건 발전기 내부가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는 경보 장치를 시설해야 돼요. 85% 이하로 저하할 경우. 근데 여기 70이라고 해놔서 틀렸죠. 그 다음에 저압 전련 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외에 KS 적합한 곳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답은 알루미늄이에요. 고무, 비닐,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인데 알루미늄은 딱 봐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왜 틀렸을까요? 자, 그 다음에 92번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가선 방식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바로 지중조가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한 전차선 가선 방식은 가강제네요. 가강제. 자, 93번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아니 가요 대회는 이렇게 은폐된 장소가 아니라 정개된 장소에서 막 다 보이는 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은폐된 장소라고 하니까 틀렸겠죠. 은폐된 장소에서 가요 대회를 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94번 터널 안에 전선로의 저압 전선이 그 터널 안에 다른 저압 전선, 약전류 전선 등 수관 가스관에 의해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저압선의 애자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에는 10이래요. 나전선인 경우에는 30. 그 다음에 95번 전기철도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피레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피레기는 개방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방전 개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을 높은 것을 사용해야겠죠. 제한 전압을 낮은 것을 사용하면 안 좋겠죠. 높은 걸 사용해야겠죠. 96번 전선의 단면적이 38mm인 경돈 연선을 사용하고 지지물로는 비종 철주 또는 비종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는 특고와 가공 전문 선로를 제3특공항 보안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는 경과는, 이것은 200mm 이상 이하입니다. 200mm 이하. 97번 태양광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계측해야 되는 것은 VIP예요. 전류입니다. 전류는 해야 되는데 역률 주파수가 나오면은 계측 대상이 아니에요. 자, 98번 교통신호 등 회로의 사용 전압에 몇 볼트를 넘는 경우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가? 교통신호가 나오면은 150입니다. 교통신호는 누전 차단이에요. 자, 그 다음 99번 지락 차단 150V. 그 다음에 높이는 2.5. 전선 굵기와 높이는 2.5고 교통신호 등은 사용 전압은 300V. 네, 그렇습니다. 가공전선으로 지지물 시선 지선 연선을 사용할 때 소선은 세 가닥. 소선은 왠지 세 가닥 같죠. 시읒이니까 세 가닥. 세 가닥도 시읒. 소선은 세 가닥. 지선은 안전율 2.5 이상, 지름 2.6 이상, 가닥선 세 가닥 이상, 안전하중은 4.31인가 그래요. 도로 횡단 시 높이는 5m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압 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전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접지 계통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거는 이런 곡선이 없어. IT, TN, TT 다 딱딱한 계통. 저압 선로의 보호도체 및 중선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접지 계통의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TC는 아닙니다. 답이. 그럼 여러분 안녕.